안녕하십니까. KBL 2025-26 시즌 2026년 1월 29일 화요일 저녁 많은 농구 팬들이 주목했던 안양 정관장과 서울 삼성의 시즌 네 번째 맞대결을 다시 한번 차분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정규 시즌 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상위권 순위 싸움의 향방을 가를 뿐 아니라 특히 길고 긴 연패의 사슬에 묶여있던 서울 삼성에게는 반드시 끊어내야 했던 절박했던 승부였습니다. 당시 리그 순위를 살펴보면 1위 창원 LG, 2위 안양 정관장, 3위 원주 DB가 단 한 경기 차이로 촘촘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숨막히는 삼국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위 정관장에게 삼성전 패배는 곧바로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을 의미했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올 시즌 리그 전체에서 최소 실점 1위를 기록하며 평균 70점대 초반만을 허용하는 철벽 수비 농구를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도훈 감독이 부임한 이후 팀의 색깔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마치 짜여진 오케스트라처럼 수비 로테이션과 프런트코트의 압박이 상대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않았죠. 문유현, 박지훈 같은 젊은 자원들의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 볼 핸들러를 쉴 새 없이 괴롭히는 것이 정관장 농구의 핵심이었습니다. 반면 서울 삼성은 정관장과는 정반대의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실점은 다소 많더라도 폭발적인 득점력, 특히 외곽에서 터지는 과감한 3점 슛에 승부를 거는 팀이죠. 올 시즌 삼성농구의 비공식적인 공식은 3점 슛 성공률이 50%에 가까우면 승리한다 였습니다. 이관희, 한호빈 선수의 외곽 감각이 살아나는 날은 그 어떤 강팀도 버거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공격력이 아니라 경기의 막판 집중력과 길어진 연패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었습니다. 슛이 들어가지 않을 때 팀 전체의 멘탈이 흔들리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고 중장년 팬분들이 보시기에도 막판 한 방이 아쉬운 경기가 반복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드디어 두 팀의 네 번째 맞대결이 시작됩니다. 안양 정관장의 공격으로 시작된 1쿼터 초반부터 눈에 띄었던 건 정관장의 엄청난 수비 압박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자원들, 문유현, 박지훈 선수의 활동량이 코트 전체를 뒤덮습니다. 문유현 선수는 상대 볼 핸들러를 하프코트 진입 이전부터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비를 넘어 오늘 경기는 쉽게 안 간다, 우리가 2위 팀이다라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투지였습니다. 유도훈 감독이 이날 스타팅 라인업으로 루키인 문유현과 표승빈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의 숨통을 초반부터 조여서 경기 흐름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였던 겁니다. 복귀 이후 다소 잠잠했던 아반도 선수의 존재감도 이날은 초반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속공가담, 기습적인 컷인, 공격 리바운드 참여까지 긴 부상 여파를 털어내고 몸 상태가 최고조로 올라왔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분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1쿼터 중반에 터져나옵니다. 루키 문유현 선수가 팀 공격 기회에서 니콜슨 선수를 상대로 연이어 1대1 공격을 성공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니콜슨 선수는 물론 리그 정상급 외국인 선수입니다만 문유현 선수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과감하게 돌파와 점퍼를 시도했습니다. 베테랑 팬분들이 보시기에도 문유현 선수가 루키 시즌부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런 배짱과 준비된 자신감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 삼성 벤치에 오늘 젊은 선수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삼성은 역시 니콜슨 선수를 중심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정관장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니콜슨 선수는 골 밑에서 무게감을 보여주며 파울을 얻어내거나 코너에서 한호빈 선수의 3점 슛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이관희 선수의 외곽포까지 터지면서 삼성은 흐름이 나쁠 때도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삼성에게 보이는 문제는 수비 로테이션에서의 미세한 균열과 잦은 파울 관리 이슈였습니다. 정관장의 젊은 선수들이 워낙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삼성이 이를 따라가려다 불필요한 파울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었고, 이는 곧 2쿼터 초반 정관장의 파울 트러블과 함께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직전 세그먼트에서 서울 삼성의 외곽포 위력과 동시에 잦은 파울 문제를 짚어놨습니다. 자, 이제 승부의 향방을 가른 이 경기의 서막 1쿼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경기는 단순한 정규 시즌 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창원 LG, 안양 정관장, 그리고 원주 DB 세 팀이 단 한 경기 차로 1위부터 3위를 촘촘히 다투던 시기였기에 안양 정관장 입장에서는 리그 2위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 무조건 잡아야 하는 경기였고, 서울 삼성은 지긋지긋한 연패를 끊어내고 상위권 팀을 잡아내며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정관장의 굳건한 수비농구 스타일대로 초반부터 아주 강하게 전개됐습니다. 유도훈 감독이 스타팅 라인업에 문유현 선수와 표승빈 선수를 포함시킨 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팀의 에너지 레벨, 활동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였죠. 특히 문유현 선수의 초반 수비 압박은 코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삼성의 볼 핸들러들을 끈질기게 달아붙으며 공을 쉽게 돌리지 못하게 괴롭혔고, 이는 단순한 수비를 넘어선 오늘 쉽게 안 간다는 정관장 특유의 메시지를 상대에게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안양 정관장은 리그에서 최소 실점 1위 팀답게 경기당 70점대 초반의 실점만을 허용하는 철벽 수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1쿼터는 이 철학이 젊은 선수들의 투지와 결합되어 코트 위에 그대로 투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눈에 띄게 복귀 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필리핀 국가대표 출신 렌즈 아반도 선수입니다. 복귀 이후 컨디션 난조와 부상 여파로 다소 잠잠했던 아반도가 이날은 초반부터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빠른 속공 가담, 기습적인 백도어 컷인, 적극적인 공격 리바운드 참여까지. 그의 몸 상태가 확실히 예전의 전성기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반도가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주자 정관장의 공격 효율도 덩달아 살아나며 초반 리드를 가져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쿼터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많은 농구 팬들이 루키 문유현 선수가 상대 외국인 선수 DJ 니콜슨을 상대로 연달아 1대1 공격을 성공시킨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니콜슨 선수라면 KBL에서 오랫동안 활약하며 그 기량과 무게감을 인정받은 베테랑 자원입니다. 그런 니콜슨을 상대로 신인 선수가 전혀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돌파와 풀업 점퍼를 시도하여 득점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한 2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루키 시즌부터 문유현 선수가 왜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그 배경에는 기술 이전에 코트를 지배하려는 배짱과 준비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감독과 팀원들에게 나 오늘 자신 있다는 무언의 선언과 같았으며, 정관장 팬들에게는 이 젊은 팀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삼성은 쉽게 무너지거나 끌려다니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정관장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삼성은 자신들의 공격 공식, 즉 니콜슨 중심의 포스트 공격과 외곽포를 꾸준히 가동했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후 빠르게 코트를 넘어가 니콜슨에게 공을 투입했고, 니콜슨은 더블팀이 붙건 수비 로테이션에 틈이 생기건 간에 노련하게 몸싸움을 이겨내며 득점을 쌓아 올렸습니다. 특히 한호빈 선수의 코너 3점과 이관희 선수의 외곽포는 삼성의 흐름이 나쁠 때마다 정관장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이 올 시즌 3점 성공률 50%에 가까우면 이긴다는 공식이 있었는데, 1쿼터 중반 이들이 보여준 외곽 성공률은 정관장 팬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만 1쿼터 후반으로 갈수록 서울 삼성은 수비 로테이션 과정에서 작은 균열을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장의 젊은 자원들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자 삼성의 베테랑 수비수들이 이를 따라가려다 불필요한 파울을 범하는 장면이 늘어났죠. 이는 결국 정관장에게 자유투 찬스를 헌납하며 점수차를 벌리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고, 이미 1쿼터 후반부터 삼성은 파울 관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니콜슨의 안정적인 득점력과 외곽의 한 방을 앞세워 정관장의 초반 강한 압박을 꿋꿋하게 버텨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양 정관장이 투지와 수비 강도로 경기를 의도한 대로 끌고 갔으나 삼성 역시 니콜슨의 무게감을 바탕으로 밀리지 않고 필요한 점수를 확보하며 1쿼터가 마무리될 때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1쿼터는 정관장의 젊은 에너지가 폭발했지만 삼성의 노련한 외곽이 이를 상쇄시키면서 이후 경기 흐름의 모든 변수들, 즉 파울 트러블, 아반도의 컨디션, 그리고 니콜슨의 무게감을 예고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2026 KBL 시즌 안양 정관장과 서울 삼성의 네 번째 맞대결, 그 뜨거웠던 승부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1쿼터에서 정관장의 젊은 에너지와 삼성의 노련한 외곽이 팽팽하게 맞섰다면
이제 2쿼터부터는 농구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파울 트러블과 체력 싸움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쿼터 초반 안양 정관장은 수비를 강화하려 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박지훈 선수를 포함해 주축 선수들의 파울이 눈에 띄게 빠르게 쌓이면서 유도훈 감독은 수비 강도를 조절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중장년 팬 여러분께서는 이 지점에서 아마 걱정이 크셨을 겁니다. 파울은 단순한 페널티 자유투를 내주는 것을 넘어 수비 로테이션 전체의 균열을 만들고 선수들의 몸싸움을 위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서울 삼성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관장의 수비가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니콜슨은 포스트에서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했고 외곽에서는 한호빈, 이관희 선수가 볼 없는 움직임을 통해 빈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이 시점에서 아쉬웠던 장면은 문유현 선수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 이후 발생한 눈 부위 부상 우려였습니다. 잠깐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코트를 지키려 했지만 이미 정관장 코트 전체에는 관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즌이 길고 상위권을 다투는 팀에게 주전 선수의 작은 부상은 큰 그림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결국 전반 종료 시점 스코어는 서울 삼성이 근소하게 리드했습니다. 정관장은 수비의 끈끈함은 유지했으나 공격에서 효율이 떨어졌고 삼성은 필요한 순간 외곽에서 답을 찾으며 심리적 우위를 점한 채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전 3쿼터가 시작되자 안양 정관장은 다시 한번 수비 강도를 끌어올리며 추격을 개시했습니다. 1쿼터에 보여주었던 문유현 선수의 저돌적인 점퍼, 그리고 김종규 선수의 골밑 마무리까지 터지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흐름이 완전히 넘어오나 하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농구에는 흐름을 끊어내는 무게추가 필요하고 오늘 삼성에는 바로 니콜슨 선수가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정관장이 수비를 강화하고 더블팀을 시도할 때마다 니콜슨은 기술 이전의 경험과 판단으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무리하지 않았고 정확히 자신이 득점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냈으며 끝내 30득점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 30점은 단순한 스탯이 아니라 정관장의 추격 의지를 꺾는 댐의 역할을 했습니다. 중장년 팬 여러분께서 선호하시는 외국인 선수의 덕목은 화려함보다는 믿을 수 있는 득점력일 텐데 니콜슨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4쿼터 후반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삼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정관장이 4점 차까지 쫓아가며 분위기를 가져오려던 찰나 삼성의 수비 집중력이 한번 폭발했습니다. 이관희 선수의 빠른 손이 정관장의 볼을 낚아채 스틸로 연결했고 이어진 속공으로 점수는 다시 두 자릿수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농구는 결국 흐름의 스포츠이고 쫓아가려는 팀의 기회를 단 한 번의 수비로 무산시키는 것은 심리적인 타격이 매우 큽니다. 정관장은 이 한 번의 스틸로 추격 동력을 완전히 잃었고 서울 삼성은 경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서울 삼성의 85대 76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패를 끊어냄과 동시에 리그 2위 팀을 잡아낸 의미 있는 한판 승리였습니다. 오늘 경기를 되돌아보면 안양 정관장은 분명 리그 최상위권의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었으나 공격에서의 아쉬운 선택과 주축 선수들의 파울 트러블 관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유현 선수를 중심으로 한 젊은 자원들의 투지와 성장 가능성은 다음 경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수확이었습니다. 반면 서울 삼성에게 이 승리는 니콜슨 중심의 안정적인 공격 루트와 외곽 슛이 터질 때의 위력을 재확인했다는 점 외에도 무엇보다 연패로 짓눌려 있던 멘탈을 회복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일 것입니다. 농구는 결국 흐름과 집중적의 스포츠입니다. 오늘 경기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정관장은 패배 속에서도 시즌을 길게 바라볼 수 있는 힌트를 얻었고 삼성은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이 두 팀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차분히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